네, 안녕하십니까. 미래원자력 연구개발이라고 해서 너무 거창하고 해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요. 제가 이제 요즘 공론화 때는 정책센터를 맡고 있다가 이제 미래전략본부장을 맡고 2년 전부터는 이제 혁신원자력 시스템 연구소라는 걸 맡았습니다. 거기가 이제 갖은 종류의 원자로를 개발하는 데고 저희 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하는 SMR만 해도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요즘 저희 이제 고민거리는 SMR을 민간 중심으로 개발한다는데 그러면 도대체 수련료는 무슨 연구를 해야 되지? 왜냐면 원자로 개발의 주도권이 민간으로 넘어갔는데 스마트처럼 우리가 주도해서 개발할 원자로가 이제 ISMR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과기부에다 얘기를 했더니 과기부가 뭐 농반 진반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나라 원자력이 세계 최고고 원자력 기술이 선진국 수준이라는데 무슨 기술 개발을 그렇게 끝도 없이 하느냐.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근데 기술 개발이라는 거 아시다시피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그랜저 만들면 제네시스 안 만드냐.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그래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제가 이제 물론 기술 개발이 굉장히 많지만 그 SMR 그리고 우리의 미래 기술 개발 방향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 특징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 걸 몇 개만 추려왔습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고요. 첫 번째가 자율운전입니다. 그 SMR 하다 보면 사실 SMR이 뭐 싸니 비싸니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SMR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운영비 절감입니다. 그러니까 100메가짜리 운전을 하는데 수백 명이 달라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1400짜리 운전하는데 6조 3교대로 6명의 MCR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ISMR이랑 뉴스케일 원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개발한 ISMR도 운전원 수를 3명에서 4명으로 줄이겠다라는 거고 ISMR 같은 경우는 4개의 모듈을 하나의 세트로 운전하는데 그거를 MCR 한 군데서 주재의실 한 군데서 하겠다라는 게 결국 운영비 절감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고민에서 나온 거고 운영비 절감의 제일 핵심 중에 하나가 자율운전입니다. 근데 원자로라는 게 사실은 이미 자율운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정상운전 시에는 원자로가 손댈 일이 없죠. 그냥 알아서 잘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거의 반자율, 자동차로 얘기하면 반자율운전 수준까지는 와 있다라는 거고 여기다 이제 자율운전을 넣을 때 사실 기술적인 이슈들이 있고 정말로 과도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는 이슈 또 하나는 제도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주 스마트한 AI를 개발해서 자율운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얘가 상황을 악화시키면 책임은 누가 질 거냐? AI 개발자냐 아니면 운영자냐? 그러니까 도덕적인 문제가 개입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항상 용어를 쓰는데 운전원 보조 시스템 이렇게 얘기해요. 내용은 AI지만 그리고 자율운전이지만 설명은 아주 험불하게 운전원 보조 시스템. 이 자율운전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육상에 짓는 SMR도 마찬가지지만 배에다가 컨테이너 선에 원자로를 실는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원자력 전문가를 몇 명을 거기에 앉혀서 운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껐다 켰다 하는 사람 한두 명만 있어도 가능한 원자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율운전이 정말 중요한 기술이다. 다만 우리가 사실은 최신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특히 디지털, 계측 제어 분야는 원자력이 다른 분야보다 굉장히 느렸지 않습니까? 보수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INC를 디지털화한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전향적으로 많이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자율운전을 가져왔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생각하는 목표는 최종적으로는 인허가까지 포함해서 그냥 아무도 무인운전이 최종 타겟입니다. 두 번째가 해결료 기술인데요. 이거는 뭐 식상하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결국 모든 기술 혁신은 본질적으로 해결료를 바꾸는 거다. 저희는 계속 돌고 돌면 결론이 거기로 갑니다. 해결료를 안 바꾸고는 새로운 원자로를 못 만든다. 이번에 ISMR 할 때도 무풍선 운전을 하려고 봤더니 가장 좋은 방법이 해결료를 바꾸는 거예요. 해결료의 격자 사이즈를 바꾸고 안에 버너블 포이즌을 넣고 뭐 이렇게 하면 무풍선 운전할 때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겠는데 하겠다고 딱 하는 순간 개발 기간이 10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해결료를 우리가 옛날에 국산화할 때는 이미 원자로가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해결료 기술 개발이 어렵지 않았는데 해결료를 원자로하고 분리해서 해결료 기술 개발하겠다고 하는 순간 이게 모호해져요. 근데 원자로가 딱 정해지고 해결료를 개발하겠다고 하면 원자로 개발 기간보다 해결료 개발 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있는 해결료 쓰자. 이게 결론입니다. 지금 ISMR도 결국 스마트 해결료를 길이만 바꿔서 쓰는 걸로 현재 돼 있고, 물론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기획을 할 때 첫 호기는 스마트 해결료를 쓰지만 후속 호기에는 좀 더 나은 해결료를 쓰기 위해서 해결료 혁신 기술 개발 트랙을 병행해서 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해결료가 관건이다라는 거고, 특히 SMR로 가게 되면 장주기 운전해야 되고요. 헤일리우스는 20% 이하의 농축 우라늄수는 해결료 만들어야 되고요. 우주로 가게 되면 아주 고에너지, 고온에 견디는 해결료 만들어야 되고, 결국 돌고 돌면 원자력 기술의 브레이크스루가 해결료로 간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는 원자로를 특정 짓지 않더라도 익스트림한 컨디션에서 잘 견디는 해결료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제 숙제 중에 하나고요. 사용해결료 처리, 오늘 사용해결료 말씀 많이 하셨지만 직접 처분 안전하고 공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풋프린트 얘기가 있고, 그리고 어느 분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용해결료라는 게 자원으로서의 충분한 가치도 있기 때문에 기술이 가능하다면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용해결료 처리 기술은 얼마든지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기술이고, 사실 파이로 기술이 이제 그 한미 간의 서로의 약속에 의해서 보고서가 비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니네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현재 이제 10년을 저희가 한미 공동 연구를 하고 나온 결론이 기술적으로 파이로 공정을 통해서 TRU 물질을 충분히 회수 가능하다. 99.9%까지 회수 가능한 걸 확인했다. 그게 기술식 결론이고요. 경제성 측면에서 검토해 봤더니 미국과 한국의 상황이 다르지만, 한국의 경우를 고려해야 되겠지만 직접 처분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다. 그 다음에 핵비 확산의 관점에서 봤을 때 파이로 공정이 기존의 다른 직접 처분과 비교해서 특별히 핵비 확산에 문제가 되는 요소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 세 가지가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저희가 보기에는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보고, 그거를 실제 이제 어떻게 실증하고 상용화할 거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많지만, 저는 이 기술은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볼륨을 줄여놓으면 우리가 보관하는 방법도 훨씬 간단하고, 저는 궁극적으로는 진짜로 땅에 묻기 어려우면 우주로 날려버리자라는 우주 처분주의자인데, 어떤 식으로든 볼륨을 줄여놔야 우리가 핸들링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집니다. 딥볼로 아주 심지층으로 넣을 수도 있고, 우주로 날려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장기 저장을 할 때 더 유리하고, 그래서 이게 꼭 고속도로 태워서 없애지 않더라도 사용 해결료를 핸들링하는 기술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주 요즘 많이 하잖아요. 지난 몇 년간 저희가 우주 쪽에 원자력을 넣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분위기가 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주 중장기 계획에도 원자력 추진, 우주선에 관한 얘기들이 이제 한 줄씩 들어가고 있고요. 항우연이나 우주 업계에 있는 분들이 원자력 추진 얘기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소수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공동 학회도 하고 이러면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불러일으켰고, 우주 원자력이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데, 그 기술 자체도 굉장히 좀 재미있어요. 저희가 이제 연구소 안에서 그 소규모 팀을, 과제를 만들어가지고, 이른바 이제 우주에서는 얘가 유체가 막 돌아다니고 이런 게 힘드니까 중력도 없고, 힙파이프를 가지고 열 전달을 하는, 힙파이프를 꽂아 넣는 원자로의 개념 설계를 하는데,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연구원들이 서로 하겠다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이유가 하나입니다. 재밌잖아요. 아무도 안 해본 거 해보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연구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리고 이거 가지고 시비 걸릴 일도 없고 우주로 가져간다는데, 실제로 이미 미국에서는 충분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건 이제 나사에서 생각하는 이른바 킬로파워라는 거, 달이나 화성에서 서피스 파워로 거기에 사람이 갔을 때를 생각하고 공급할 수 있는 전원을 개발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원자력 추진입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해결료인데, 해결료의 이슈가 있는데, 실제로 원자로는 되게 간단합니다. 그 트리소 타입의 세라믹 해결료를 쓰고 안에다가 액체 수소를 널침을 통과시키면서 4000도 정도까지 가열을 해서 강하게 뒤로 뿜어내면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날아가는 겁니다. 그 원자력 추진 우주선이 지금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화성까지 가는 유인 탐사가 가장 최근접에 지구와 화성이 붙었을 때 보내는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화학 로켓으로 보내는데 원자력 추진으로 보내면 한 2달이면 갑니다. 그러면 유인이 실제로 가능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화성을 넘어서는 원자력 추진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사람을 보내려고 하면 뒤로 가면 갈수록 뭐 전기도 태양광으로 얻기 어렵고, 그래서 이거는 뭐 비즈니스도 되겠지만 어쨌든 미래 기술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있는 건 이제 저희가 개발한 동위원소 배터리입니다. 이번에 나로 올라갈 때 한 1kg 조금 안 되는 모듈을 만들어서, 물론 거기다 이제 플루토늄 238이 없기 때문에 발열부는 그냥 히터로 대체를 했지만 나머지 시스템은 다 만들어가지고 전기가 나오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뭐 신문기사 너무 오버를 해가지고 뭐 미국, 러시아 다음으로 세계 세 번째로 뭐 동위원소 전지를 실증했다 그랬는데, 동위원소가 없는 동위원소 전지를 실증한 거죠. 동위원소 여론부만 집어넣으면 작동하도록 만든 거고, 동위원소 여론부는 사실은 러시아는 뭐 세트로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확립됐다라고 봅니다. 다섯 번째가 우라늄 회수 기술입니다. 요즘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지금 미국에서 제일 SMR 업자 중에 제일 화두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해일류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일류라고 하면 5%에서 20% 사이의 농축도를 가지는 하이어 세일 로우 이니치 우라늄을 말하는 거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상업용 원자로 5% 이하짜리 우라늄을 쓰니까 이것들은 미국 같으면 자체 공장은 없지만 유렌코사가 미국에 갖고 있는 공장에서 공급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원자력 회사가 지금 쓰고 있는 해결료의 3분의 1은 러시아산입니다. 러시아께 싸기 때문에 싸다 쓰는 거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만 러시아에서 우라늄을 공급받는 문제가 간단치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20% 이하의 해일류를 공급할 수 있는 건 현재로서는 톤 단위로 공급할 수 있는 건 러시아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희 원자력연구원에서 하나로에 20%짜리 쓰는 19.75%짜리 우라늄을 쓰는데, 그거는 미국에서 공급받아요. 미국에 있는 Y12 그 군사시설에서 고농축 해결 우라늄을 블렌딩한 걸 받습니다. 근데 그거는 킬로그램 오다고 톤 단위로는 거기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라늄 자원 수급이 특히 비경수형 4세대 원자로로 가면 20% 이하짜리 우라늄 공급이 굉장히 이슈가 될 거고, 두 번째는 ATF로 가도 5%짜리가 아니고 ATF가 가지는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경제적인 문제를 보상하기 위해서 농축도를 조금씩 올리거든요. 6%, 7% 이렇게 올리는데 그것도 생산 공장이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얘기하는 게 센트루스사에서 옛날에 유색에서 했던 기술 가져다가 어드밴스 인리치먼트 프로세스 해가지고 20%짜리 만들어서 공급하겠다. 그 다음에 5% 뭐 넘어가는 6%, 7%짜리는 미국에 있는 유렌코 공장에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공급하겠다. 이게 이제 미국이 갖고 있는 로드맵이고, 실제 USNC사라고 그 마이크로 리액터를 캐나다에 공급하는 미국 회사는 최근에 트리소의 그 우라늄 함량을 바꿨어요. 자기들 사업 스케줄하고 해외 공급 스케줄이 안 맞아서 러시아산을 쓸 수가 없으니까 농축도를 떨어뜨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우라늄이 나중에 전략적 자산이 될 가능성이 있고,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우라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라늄 자원 회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미래 기술로서. 물론 비쌉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그냥 그 섬유예요. 폴리아미드 계열의 섬유인데, 섬유를 이렇게 쫙 바닷물에 길게 뿌려놓으면 바닷물이 지나가면서 바닷물 속에 있는 우라늄이 흡착되는 게 원리고요. 일본에서도 했었고 미국에서도 했었고, 물론 저 회수 비용이 상업용 우라늄보다 몇 배, 3배에서 5배 정도 비쌉니다. 그렇더라도 저는 그 기술을 확보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 물론 뭐 옥천 이런 데서 우라늄광을 개발할 수도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토미도 굉장히 낮고 환경오염 이슈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바닷물에서 가자. 이게 이제 펌핑 파워가 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조류가 되게 센 데서 해야 되고, 우리나라 조류 센 데 많이 있으니까 해보자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비경수형 SMR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거 지금 얼마나 남았어요? 5분? 네, 5분이면 되겠네요. 이거 SFR 저희가 이제 사용 해결료 태워서 없애려고 그동안 10년 넘게 했던 PGSFR이라는 원자로고요. 이걸 이제 저희가 간포에 지으려다가 소디움이 막 불난다 그래가지고 하도 원자로를 못 짓게 하는 바람에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SFR을 국내에 실증하는 문제는 당분간은 포기했습니다. 이게 기술적인 문제보다
여론을 남들을 설득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저희가 전략을 바꿨는데 이 설계를 조금만 바꾸면 이게 150메가짜리인데 전력 생산용으로 좀 장주기로 가져가면 100메가 정도를 만들 수 있고요. 그걸 이제 저희가 이름을 살루스라고 붙였습니다. 이 살루스를 캐나다에 이제 지으려고 캐나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ARC라고 아크 클린 에너지라는 SFR 제조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캐나다의 뉴 브론스위크에 SFR 짓겠다고 MOU를 맺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하고 저희가 기술 협력을 해서 최근에 이제 좀 논의가 아주 급진전이 돼서 뭐 만약에 가능하다면 합쳐버리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크사 디자인과 우리 SFR 디자인을 합쳐서 뭐 캐나다 SFR 뭐 여러 개 짓냐 하나로 통일해서 짓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 이런 비즈니스 모델에 관심 있는 국내 기업이 있습니다. 아직 뭐 거명하기는 좀 이른 단계이긴 하지만 그렇다면 이제 국내 기업이 여기에 투자하게 되면 저희도 이제 기술을 여기에 투자해서 공동 한미 합작품을 만들어서 캐나다에 지어가지고 실증하겠다. 그리고 이게 정말로 잘 돌아가면 국내에 다시 가지고 오는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게 저희 전략입니다. 고온가스로도 비슷한 전략인데요. 이거는 상당히 진도가 나갔습니다. 그 USNC사라는 미국 회사가 캐나다 초크리버에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내년 정도에 그 건설허가 서류를 낼 거고요. 여기에 지금 누가 들어가 있냐면 현대엔지니어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분 투자를 하고 EPC 권한을 획득을 했고요. 이 USNC사가 뭐 다른 투자사하고 합쳐가지고 글로벌 퍼스트 파워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게 초크리버에서 MMR을 짓고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이게 전기 출력 5메가, 열 출력 15메가짜리 마이크로 리액터고 캐나다 탄광 지역, 뭐 캐나다 알래스카 부근의 다이아몬드 광산에 쓰는 게 타겟인데 현대 생각은 이런 겁니다. 이거는 이거대로 팔고 이 디자인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좀 사이즈를 키워가지고 노심을 최대한 그대로 넣고 해결료도 놔두고 어떻게 해보면 계산해보니까 한 90메가 써멀까지는 올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국내에 들고 들어와서 그 화학공단이나 이런 데 여론 공급용으로 쓰자. 이 가스로를 굳이 발전용으로 쓸 필요는 없고 우리나라에 원자력 발전소 값싸게 잘 돌아가는 거 많은데 저희가 생각하는 시장은 그냥 열공급 시장입니다. 우리가 그 얘기를 잘 안 해서 그런데 사실 무탄소 여론 시장이 훨씬 대안이 없어요. 무탄소 전력 시장은 재생에너지로 간대지만 무탄소 여론 공급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태양열 외에는 우리나라는 그것도 없고 그래서 저희는 그게 굉장히 전망이 밝다라고 생각해서 현대가 이제 그런 걸 하고 있고 아마 내년쯤에 MMR2 플러스라고 이름을 지어놨는데 그것들을 할 거고 이제 지금 USNC사 설계에 저희가 노심 설계나 안전에서 코드를 저희 거를 팔았다고 해야 되나? 뭐 라이센스를 줬어요. 그래서 우리 코드를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고 다음 후속 만약에 현대가 이제 국내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그거는 좀 더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이 기술을 실증해 보겠다라는 게 저희 계획입니다. 마지막이 이제 MSR인데요. 요즘 아주 핫한 뭐 이게 책에서만 보던 원자로를 다들 개발한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MSR 개발하겠다는 회사가 30개가 넘습니다. 근데 이제 실체가 있는 회사는 뭐 몇 개 안 되지만 저희가 타겟팅하는 건 얘가 이제 아주 컴팩트하게 할 수 있고 중대사고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배에다 실는 걸 삼성중공업이랑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특히 조선사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보그라는 회사가 국내 조선사를 다 훑고 지나가면서 MSR 짓자라고 엄청 바람을 많이 넣어놔서 조선사들이 제일 관심이 많고 저희가 이제 과기부 프로젝트에 선정이 돼서 내년부터 이제 기초기술 개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일단 이거를 모태로 해서 기술 개발 시작하고 일종의 테스트룩이나 좀 여러 가지 실험이 필요한 그거는 이제 이거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과제를 추가 사업을 발굴해서 간포에다가 실제 테스트 설비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이거 그냥 뭐 이미 이걸 제가 가져온 이유가 요즘 SMR 보니까 뭐 육상이 짓는 것도 좋은데 바지선에 올리는 게 되게 좋을 것 같다. 요즘 부쩍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SMR 개발할 때 바지선에 올리는 것도 좀 고민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SMR 문제 중에 지금 아직 해결 안 된 논의가 아직 본격적으로 안 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물리적 방호 그다음에 획기 확산 문제거든요. 이게 여기저기에 다 깔아놓을 거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일반인의 접근으로부터 막을 거냐. 근데 생각해보면 바지선 위에다가 이렇게 놔뒀다가 이거 다 발전 끝나고 나면 딱 끌고 가서 조선소에서 뜯어버리면 훨씬 쉽잖아요. 그러면 해체 사이트도 많이 안 만들어도 되고 그래서 바지선에 올리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미 러시아는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